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행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5대 주요 공약 중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울시민 사다리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7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13만 서울 청년들에게 드리는 서울 시민 사다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훌륭히 수행해왔고 백신 보급으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만 가장 큰 공은 고통을 분담하시는 시민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의료체제 붕괴는 막고 있지만 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서민 경기 침체는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음식점들을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집합금지 명령, 또 영업시간 제한 이런 행정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해서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또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이런 일들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등 구체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방역대로 잘 해나가면서 고통 속의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실사구시 서울시장이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은 서울을 살리는 도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일꾼들이 버텨줘야 경기 회복 시에 서울시는 재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비상이 발생했을 때 레스토랑과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하는 대책부터 먼저 내놨습니다. 뉴욕의 맛은 바로 레스토랑의 맛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현실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김진애 후보는 주요 나라들의 코로나 지원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사회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 상황까지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사구시적인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민 사다리 지원 공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 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평균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이후 11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국 사례들처럼 파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 영업 지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이고 융자 대출 등의 간접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4,500조 원을 투입했고 바이든 신임 대통령 정부는 2,200조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 1인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480만 원의 3배에 달합니다. 외국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당장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안정보다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진애 후보의 공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47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코로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루 7만 원 그리고 월 최대 21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약 47만 명을 대상으로
5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절반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제안합니다. 지난번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 부분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국간을 지키는 기재부의 부총리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대목이라고 하는 지난 12월 셋째 주에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서울은 43%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직접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둘째는 간접 지원입니다. 김진애 후보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41만 여기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3년 거치로 금리 연 0.45%로 대출할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도와 같은 경우는 10억 원까지 3년간 이자 전액 보조 임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욱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중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약 3천억 원 규모로 시중 이자와의 차이를 보존해주는 방식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3만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 사다리 정책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는 청년이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리랜서 노동자, 또 문화예술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아직도 구직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상당히 불안한 고용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안심수당을 50만 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70만 원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한 70만 원까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은 청년층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접촉이 필요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게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층이기 때문입니다.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5% 하락해서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등 삶이 위협받는 서울시 청년을 위해서 월 최대 70만 원 청년 안심수당을 12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청년 중에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월 470만 원의 30% 이하, 그러니까 월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13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마쳤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견실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였습니다. 공공부채 역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8.1%로 전 세계 평균 9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재정 준칙을 강조하는 독일도 98%입니다. 그동안 재정 준칙으로 부채가 낮아졌지만 바로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다시 확대 재정을 함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 경기가 부양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재정을 줄이겠다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독일의 공공부채는 14%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진애 후보는 코로나 서울시민 사다리 공약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토록 손실보상을 명문화하고 국민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피보험 기간을 90일로 단축하고 집합조치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에 국가가 임대인에게 일정 비용의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 연대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특별법 안에 담았습니다. 고소득자와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익이 증가한, 수익이 높아진 기업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수처의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월급 20%를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돕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국가위기, 서민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저 김진애 후보가 제시하는 코로나 서울시민 사다리 공약이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7만의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과 고용 취약 계층 여러분들, 13만의 서울 저소득 청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면서 너너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맙시다. 희망은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께 김진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와 또 국방위 상임위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방역과 또 접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국가가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미 연합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 될 수 없다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연합 훈련을 즉각 정상화해서 무너진 안보 태세를 재건하는 내용으로 저희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와 또 국방위원회에 계신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신 윤주경 의원님 또 최영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기호 의원님께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신원식 위원님께서 내용을 여러분께 회견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한교회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의 큰
단석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훈련이었습니다. 그 동맹의 가시적인 실현 가능성을 한미 연합사령부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으로서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미 연합사령부를 무력화하고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적에게 물어보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군 통수권자인지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방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안보 차원의 중요한 해로서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들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의 약화를 좌시할 수 없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원식 의원께서 회견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해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재앙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야말로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백신 정족과는 백신 접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 능력을 점검 및 보강하는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훈련을 하면서 전쟁 대비 연습은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전쟁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덜 위험한 재앙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의를 하면서 전쟁 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방격훈련입니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얼치 프리덤 가디언서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개시했습니다. 방격훈련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육군의 연합반응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훈련과 방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 파괴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를 보다 못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로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모함인 청호회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비롯한 많은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3대 연합훈련 폐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생략,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 연습 등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